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 행위를 연명의료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임종기에만 가능한 연명의료를 말기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데 연명의료 확대 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등 쟁점을 짚어봅니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이 휴가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유 추기경은 2027 서울 WID에 대한 레오 14세 교황에 관심을 전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안에 교황청을 방문하길 희망한다는 바람을 내비쳤습니다. 남수단의 성자 이태석 신부와 같은 의과대학을 나와 의사의 길을 걷다 성소를 발견한 신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제로 살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힌 예수의 새 사제 남정수 신부를 만났습니다. 최근 베스트셀러 랭킹을 휩쓸고 있는 소설 첫 여름 완주. 이미 출간된 책을 녹음하는 오디오북과는 조금 다른 형식을 취해 듣는 소설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저자 김금희 작가의 새로운 도전을 가능케 한 원동력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현행법상 임종기에만 가능한 연명의료 중단을 말기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기결정권이라는 미명 아래 안락사를 조장할 수 있어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인데요. 가톨릭교회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입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허용되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말기 환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종기란 수일 안에 사망이 임박한 상태를, 말기는 수개월 안에 사망이 예상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최근 전문가의 80% 이상이 연명의료 중단 허용 시점을 당기는 것에 찬성했다는 정부 연구 용역 보고서 내용이 전해지면서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이들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환자의 결정권보다 우선돼야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환자 결정권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돼야 될 가치는 생명 존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그런 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던질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는 그런 올바른 가치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말기 환자의 연명의료를 섣불리 중단할 경우 안락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증 폐질환이 있는 환자한테 폐렴이 왔을 때 그 환자를 말기 환자라고 판단을 하고 항생제라든지 기타 여러 인공호흡기 같은 치료를 안 했을 때 그 환자는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죠. 그렇게 될 때는 그 환자에게 있어서는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조장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명의료 중단 시점을 당기려고 하는 이들은 임종기와 말기의 구분이 어렵다는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적 구분은 어렵지 않다는 게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웬만큼 그 환자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말기와 임종기는 구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기, 임종기가 구분이 안 된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 연명의료 중단을 말기로 땡긴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톨릭교회도 연명의료 중단 허용 시점을 당기려는 움직임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도 더 이제 양화되고 환자의 최선 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점점 이렇게 흐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고요. 특히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생애 말기에 필요한 돌봄을 간과하는 측면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결정권 개념이 굉장히 지금 개인주의적이고 일방적인 권리로 이렇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자는 돌봄을 필요로 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필요로 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이렇게 곁에 누군가 있어주고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데 이 환자의 모습을 오판하게 하는 면이 있지 않은가. 보건복지부는 법이 발의된 만큼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둘러싼 논란 속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가톨릭 생명윤리연구소는 8월 28일 국회에서 생애 말기 돌봄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에선 연명의료 결정 이행 시기 확대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한편 말기 환자에 대한 적절한 돌봄의 방향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사회적인 합의에 의거해서 뭔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본 정책으로 국민을 돌보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생명을 존중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CPBC 김혜영입니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이 휴가차 한국을 찾았습니다. 유 추기경은 최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의 만남이 올해 중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흥식 추기경의 기자간담회는 공교롭게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과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진행됐습니다. 웃는 얼굴로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유 추기경은 이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의 만남이 올해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께 가능하면 금년 중에 좀 교황청을 좀 방문하셔서 교황님을 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렸고요. 레오 14세 교황은 한국과 교황청 간 관계 개선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유 추기경은 전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한반도 평화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했습니다. 교황님 미국 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북미 관계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실 듯한 생각이 들고, 유흥식 추기경은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이 추진했던 대북 접근 등에 관해 레오 14세 교황에게 설명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를 경청했고 마음에 새기고 있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유 추기경은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청년 대회에 대한 교황의 관심도 전했습니다. 교황님으로서 세계 청년대회가 가톨릭에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많이 모이는 행사가 세계 청년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적으실 수가 없죠. 그럼 들으시면서 왜 이렇게 맴하시면서 잘 들으셨어요. 언제나 열려있는 교회를 강조한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을 인용하며 레오 14세 교황도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냥 꽉 닫힌 마음, 옹졸한 마음, 옹색한 마음, 이건 보자기 싫어하셨고, 특히 성직자들이 이 옹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통 많이 나무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레오 교황님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 하신 걸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새 정부 앞에 놓인 과제인 국민통합과 관련해선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을 인용하며 우리 각자가 세상과 사회에 소금과 누룩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것을 공고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도 제 스스로가 더 거룩해지도록 노력합니다. 그들도 거룩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제가 거룩해질 적에 다른 사람들도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향해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사제가 된 이가 있습니다. 7월 2일 사제품을 받고 새 사제가 된 예수회 남정수 신부인데요. 이힘 기자가 남정수 신부를 만났습니다.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 거행된 예수의 사제서품 미사. 새 사제 남정수 신부가 이 세상에서 죽고 하느님께 봉사한다는 의미로 바닥에 엎드려 부복 기도를 바칩니다. 올해로 만 46살인 남 신부는 원래 의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고3 때 좀 반대를 하시고 저도 확신은 없었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평생을 사제로 산다는 게. 그래서 아버지가 기대하시는 거에 저도 적당히 맞추면서 남을 도울 수 있고 좀 멋져 보여서 그렇게 의대를 진학을 했던 거고. 부모님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우수한 성적으로 의과대학에 진학한 남 신부. 하지만 젊은이가 가정과 사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발견하는 프로그램인 선택 주말에서 자신의 성소를 발견했습니다. 선택 주말을 갔다가 하느님 체험을 좀 깊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재미로 다녔었고 이렇게 하느님이라고 해도 나의 하느님이라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그 피정을 계기로 하느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남수단의 성자로 불리는 고 이태석 신부에게서 받은 선한 영향력은 남 신부가 성소를 굳건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태석 신부가 같은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동문이라는 점은 남 신부에게 더 큰 힘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부제님이셨는데 그 병원에 있던 임상병리사 선생님이 자기가 전방에서 군대에서 복무할 때 담당 군의관이 이렇게 이태석 신부님이셨대요. 너무 잘해주셔서 이런 분이 있는데 이제 아프리카 수단으로 파견되셨고 이제 조만간 사제서품을 앞두고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아, 학교 선배 중에 이런 분이 있구나. 남 신부는 예수의 배려로 의사의 길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외상 환자를 다루는 외과보다는 수도회의 요청에 따라 내과 의사로 전향했습니다. 성소를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 남 신부는 교구나 수도회는 성소 식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도 성소 식별은 본인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하느님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게 인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오묘한 방식으로 일한다는 걸 새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제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남 신부는 앞으로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제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 김금희 작가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듣는 소설로 새로운 독자층과 만났습니다. 소설 첫 여름 완주는 단지 형식만이 아니라 작가 자신의 신앙 여정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김정아 기자가 김금희 작가를 만났습니다. 베스트셀러에 선정되고 서울국제도서전에서 흥행한 첫 여름 완주. 최근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듣는 소설로 먼저 세상에 나왔습니다. 출판사 무제의 박정민 대표가 제안한 프로젝트에 김금희 작가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새로운 형식이자 새로운 독자들을 만날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 독자분들 하면 우리가 점자나 이런 걸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음성 언어로 거의 80%가 그걸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도 사실 몰랐거든요. 김 작가는 소리로 독서하는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 직접 시각장애인 독자들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이제 제가 알아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시각장애인 분들이랑 같이 이제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되게 큰 용기를 주셨어요. 소설이 음성 언어로 전달되는 만큼 김 작가는 촉각과 후각, 자연의 감각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이는 시각장애인 독자들과의 만남에서 얻은 영감이었습니다. 첫여름 완주 여정의 시작은 김 작가가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작품 속 창세기 비디오와 벽에 적힌 성경 구절, 할아버지의 말도 김 작가의 신앙생활에서 비롯됐습니다. 창세기 비디오도 당연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서 온 거고 거기에 성경 구절도 사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길이 사라지자 뭐 부드러운 속삭임이 들려왔다라는 이제 벽에 낙서가 있는데 그게 성경 구절이고 2년 전 서울 공덕동 본당에서 세례를 받은 김 작가. 우연히 들른 성당에서 주임 신부의 유쾌한 강론과 소도자의 따뜻한 환대로 자연스레 마음이 열렸다고 회상합니다. 전에는 뭔가 마음이 가라앉으면 끝간데 없이 가라앉는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가라앉다가도 이렇게 받쳐주시는 손이 계세요. 그래서 그 손을 잡는 기분이 들거든요. 첫여름 완주에도 신앙적 시선이 자연스레 녹아 있습니다. 신앙은 김 작가에게 희망과 사랑,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시 믿을 수 있게 했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너무 달아버린, 현실에선 달아버린 단어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들을 되살리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글 쓰는 일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실 것 같고. 세례를 받을 때 김 작가는 지혜를 청했다고 고백합니다.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기 전까지 최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무지를 없애는 거, 그게 약간 삶의 목표이기도 해서 선주교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 종교가 나한테 열어 보여줄 지혜의 세계를 기대하고 왔는데 그거는 정말 확실히 지금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문학과 종교의 역할은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김 작가. 김 작가는 프란치스코 교황처럼
난민과 이민자의 삶에 주목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프란치스코 교황님 책을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교황님은 늘 뭔가 난민이나 이민자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동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고, 세상을 밝히는 신앙의 힘으로 김금희 작가는 또 한 번 완주를 시작합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북향민은 34,3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낯선 환경과 경제적, 사회적 차별은 북향민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고 있는데요. 북향민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10년 넘게 반찬 나눔을 이어온 단체가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7년 남한으로 온 김도정 씨. 김 씨는 남한에 정착해 14년째 후배 북향민을 위한 반찬 나눔 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반찬 만들기 메뉴는 5가지예요. 오삼 불고기, 메추리알 장조림, 명태채 도라지 무침. 김 씨의 지휘 아래 봉사단이 서둘러 재료를 손질합니다. 미나리에다가 도라지 무침. 언니 도라지를 저거로 해야 되겠네. 봉사단은 반찬 한두 가지는 북한식으로 만듭니다. 명태처럼 북한에서 즐겨 먹던 재료도 빠지지 않습니다. 북향민에게 고향의 맛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맛에 대한 김 씨의 평가는 냉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단 거 원래 좋아 안 하잖아. 언니 음식은 조금 많이 달아. 2010년 북향민들로 꾸려진 봉사단은 반찬을 직접 만들어 다른 북향민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4년 넘게 이어진 봉사는 다른 북향민이 잘 정착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잠시지만 고향 음식을 드시면서 고향의 부모 형제의 생각을 하면서 건강하게 정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봉사단은 나누기 위해 시작했지만 오히려 많은 걸 얻었다고 말합니다. 말하다 보면 고향 사투리도 나오고 고향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런 반찬 만들면서도 또 그때 추억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가 고향집으로 온 것 같은 이런 느낌이어서 이거는 이제 버릴 수가 없죠. 이날 도시락을 전달받은 한 북향민은 고향의 정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멀리 와서 같은 고향을 떠나온 식구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정말 손으로 고향 음식을 해주니까 너무너무 고맙다고. 한빛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원석 신부는 북향민을 위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제는 낯선 땅이 아닌 함께 살아갈 이웃으로 우리가 서로 기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북한 이탈 주민분들의 삶이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늘 응원하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PBC 이정민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코스피 지수가 3년 반 만에 3,000포인트 선을 돌파했습니다. 상법 개정안 등 증시 부양책이 속도를 내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회복하고 있는데요. 투자할 때도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을까요? 전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6월 20일 코스피가 3년 반 만에 3,000선을 넘어섰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상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호황 분위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 투자하는 비투 금액만도 2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이 투자할 때도 가톨릭 교회의 지침에 따라 가치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세계 최대 주식시장인 미국엔 종교적 가치나 윤리적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종교 펀드가 여럿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는 대표적인 펀드인 아베마리아 뮤추얼 펀드. 2001년 미국에서 출시된 아베마리아 뮤추얼 펀드는 프로라이프와 가톨릭 교회의 가치를 고수하며 투자 성과를 제공하는 펀드입니다. 낙태 관련 의료기기를 만드는 기업이나 음란물, 배아줄기세포 연구기업을 투자금지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가치에 부합하는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신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합니다. 이 밖에 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 중 윤리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가톨릭 밸류 ETF도 있습니다. 이 ETF는 미국 주교회의가 발간한 사회책임 투자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합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신자라면 절대 투자해선 안 될 분야가 명시돼 있습니다. 무기제조 판매 기업이나 노동 착취 기업 등이 금지 대상입니다.
이런 투자 상품이 아니더라도 가톨릭 신자라면 사회 책임 투자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에 기반해 투자 기준을 세우고 생명 존중이나 창조 질서 보전,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기업을 탐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여러 금융상품을 결합해 만든 파생상품은 윤리적으로 어긋난 기업이 포함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교황청은 신앙에 부합하는 재정투자 실천 지침인 맨수람보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지침서는 투자는 수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 인간 존엄성과 공동선, 생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투자할 때는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La solidarietà con i poveri e con gli esclusi vi ha spinto a riflettere su una forma emergente di investimento responsabile. 새 정부 들어맞이한 주식 호황 속에서 사회 책임 투자의 의미를 고민하는 신자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로 취임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말했듯이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G7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복귀했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을 포함한 각종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 3법을 의결해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진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려고 했습니다.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한 임기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켜 나갔습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 대통령의 경험과 새 정부를 향한 국민의 지지가 어우러져 이루어낸 성과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소통과 통합의 자세로 시작한 모습은 긍정적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는 극심한 분열로 갈라져 있습니다. 남과 북, 남성과 여성, 수도권과 지방, 빈부격차 등 우리 공동체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라져 있습니다. 상식에 기반을 둔 토론 없이 나와 다르다면 혐오하고 증오합니다. 더욱이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갈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서로 갈라진 지난 대선 결과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국정 방향도 통합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이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야당과 끊임없이 대화할 생각이라며 자주 만나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임 첫날 여야 대표들과 비빔밥을 먹으며 협치를 말하던 초심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 인사의 도덕성 문제는 이번에도 반복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5년간의 소득 중 약 8억 원의 소득 출처를 확실히 해명하지 못한 채 인사청문회를 마쳤습니다. 정치 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만 할 뿐 증빙 자료조차 내놓지 않았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매입한 용산도로 부지가 5개월 만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약 1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습니다. 국민들은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는 의심을 합니다. 모두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문제 삼았던 기준으로 본다면 낙마해야 할 인사들입니다. 실제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부동산 차명 보유로 임명 5일 만에 낙마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 내세운 도덕성 기준이 집권하자 왜 잘 지켜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공동체 약자들을 위한 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 것도 걱정입니다. 응원봉을 들고 빛의 혁명이 펼쳐진 광장에는 노동자와 농민과 여성, 그리고 장애인 등 우리 공동체 약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공동체 약자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은 곳에 전하기 위해 늘 광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선 이후 약자들을 위해 정책 대신 코스피 5천 같은 경제 정책만 보여 아쉽습니다. 혹시 선거 전에는 우리라며 아는 척하고선 선거가 끝나자 누구신지라며 모른 척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우리 공동체 약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정권 교체만이 아닌 사회 대개혁을 이루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야 진정한 모두의 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제눈 제목은 이재명 대통령의 한 달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우리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이 대통령이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오늘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김금희 작가의 첫 여름 완주. 이미 출간된 책을 녹음하는 오디오북 형태가 아닌 오디오북으로 출발해 종이책으로 이어지는 작은 변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출판사 대표인 배우 박정민 씨가 시각장애를 가진 아버지를 계기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고 하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무는 베리어 프리라는 단어는 1950년대에서 60년대 재향군인과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건축 설계 용어에서 비롯했습니다. 책 역시 건물을 짓듯 마음을 짓는 일. 작은 변화가 물리적 장벽뿐 아니라 차별의 장벽도 허물어 나가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CPBC 뉴스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